불임으로 지친 서연은 시가의 허락을 받아 산사로 기도하러 갔다가 고시생 진우를 만난다. 둘은 불편하면 말하기, 서로의 속도 멈추자면 멈추기라는 규칙 아래 조용한 친밀을 키우며 은밀한 사랑에 빠진다. 내려온 뒤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시가의 기대와 남편 그리고 진우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이 커진다. 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가만히 꺼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산사에 오래 앉아 있어도 된다. 우리도 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은 조용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지나갈수록 집 안 공기가 얇아지는 느낌, 그 얇음 속에서 나는 산으로 가기로 했다. 버스 창문에 김이 맺히고 김이 굳어지는 동안 마음속 문장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불편하면 바로 말하기. 서로의 속도. 멈추자면 멈추기. 산사 도서실 문턱을 넘자 종이 냄새랑 향 냄새가 한꺼번에 와 닿았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법당은 위쪽이고 저녁 예불은 10분 뒤에요. 여기 자주 계세요? 네. 독서실 지킴이 설거지 담당. 진우라고 해요. 저는 서연이에요. 첫날엔 이름만. 둘째 날엔 차 한 잔. 셋째 날엔 말을 줄였다. 말을 줄이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했다. 등잔불을 손등으로 가리는 그의 동작이 내 호흡을 낮췄다. 어느 날 내가 먼저 꺼냈다. 우리 규칙 하나 만들면 어때요? 불편하면 바로 말하기. 서로의 속도. 멈추자면 멈추기. 그가 웃었다. 공부보다 쉬운 규칙이네요. 합의 좋아요. 등잔을 한 칸 낮추니 방의 온도만 꾸준히 올라갔다. 주전자 김이 얇은 장막처럼 흔들렸다. 찻잔을 건네다 손등이 먼저 겹쳤다. 전날의 스침과 달랐다. 오늘은 분명한 머무름이었다. 오래 붙잡지 않았는데도 미세한 따뜻함이 손바닥 밑으로 번졌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확인했다. 응.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정리했다. 숨 하나가 귀밑선을 스치며 내려앉는 순간 내 어깨선이 물결처럼 얕게 흔들렸다.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다. 손목 위에 고른 맥박에 잠깐 머물렀다가 팔 안쪽의 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이동했다. 손끝이 문턱의 가장자리에서 멈출 때마다 우리는 같은 문장을 주고받았다. 조금만 느리게. 응, 이 박자. 창에는 얇은 김이 올랐고 밖은 요란했지만 안쪽은 고요했다. 고요는 비워두는 일이 아니라 숨은 리듬으로 채우는 일, 우리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멈춤과 머무름을 왕복할수록 이불 위 작은 파문이 퍼졌다 잦아들었다. 노골적인 말 하나 없이도 밤은 충분히 은밀했다. 우리가 고집한 건 노출이 아니라 박자였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았지만 온도는 바로 식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길게 건널 때 우리는 도서실 불을 한 칸 낮췄다. 종이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공기가 조금 달콤해졌다. 주전자에서 새어나온 김이 얇게 흔들리고 그 뒤로 밤의 첫 소리가 도착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 먼 데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숨이 같은 길이로 맞춰지는 소리. 오늘은 말을 적게 할래요. 좋아요. 대신 박자는 맞추자요. 그의 웃음이 어둠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무릎 담요를 정리하고 찻잔을 그의 쪽으로 밀었다. 그가 잔을 받는 순간 손등이 먼저 겹쳤다. 전날의 스침과 달랐다. 오늘은 분명한 머무름. 오래 붙잡지 않아도 미세한 따뜻함이 손바닥 밑에서 퍼졌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다. 응. 그럼 조금만 더 느리게. 우리는 배운 대로 확인하고 그 확인을 합의로 바꾸었다. 손이 먼저 멈추고 숨이 그 다음에 따라 멈췄다. 멈춤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은밀한 중앙이 또렷해졌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정리하며 기미선을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스침만으로도 어깨선이 얕게 흔들렸다. 그는 그 흔들림의 끝을 쫓지 않고 그 흔들림이 잦아드는 자리에서 다시 물었다. 여기 괜찮아요? 응. 지금 좋아. 그의 손끝은 서두르지 않았다.
손목 위에 고른 맥박에 잠깐 머물렀다가 팔 안쪽의 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문턱의 가장자리에 닿을 듯 말 듯 머물 때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나눴다. 조금만 느리게. 응, 이 박자. 창에는 얇은 김이 올랐다. 김이 커튼처럼 방 안을 가늘게 나눴고 그 너머의 우리를 조금 더 안쪽으로 몰아주었다. 바깥은 요란했지만 안쪽은 고요했다. 우리는 그 고요를 수몬 리듬으로 채웠다. 말은 줄었고 합의는 또렷해졌다. 손이 이불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을 그리며 돌아오자 이불 위 작은 파문이 퍼졌다 잦아들었다. 파문이 잦아들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한 칸씩 풀렸다. 그가 기댄 등 뒤로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얕게 눕고 우리는 그림자의 해당처럼 조금씩 풀렸다. 그는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숨을 얹었다. 그 온도가 뼈를 건너 쇄골 아래로 내려앉아 말 대신 짧은 소리가 입술에서 빠져나왔다. 그 소리는 유리창에 맺힌 김처럼 곧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전까지 방 안을 알맞게 데웠다. 멈출까요? 아니, 오늘은 머무르고 싶어. 그럼 머무르자요. 근데, 알아. 불편하면 바로 말하기, 서로의 속도 멈추자면 멈추기. 우리는 그 짧은 규칙들을 목도리처럼 다시 감았다. 그 다음에는 피부에 새기듯 천천히 풀었다. 그의 손끝이 내 등줄기를 따라 가장자리를 천천히 그어갈 때 내 숨이 반 박자 길어졌다. 그는 즉시 속도를 낮췄다. 지금 소리 낮추자. 라고 말하려다 말 대신 한 번 더 기다렸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합의의 바닥이 두꺼워졌다. 나는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덮었다가 한 박자 늦게 떼었다. 괜찮아 괜찮다. 그 짧은 신호 하나로 다음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정렬됐다. 우리는 멈춤과 머무름을 왕복했고 왕복이 늘어날수록 파문은 넓게 퍼졌다가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그의 말엔 서두름이 없었고 내 대답엔 과장이 없었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닿기 직전에 문턱에서 한 번 더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 스쳤다. 스침은 인사였고 인사가 끝나도 우리는 다음 인사를 서두르지 않았다. 닿는 시간보다 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 떼는 자리의 온도가 더 짙어졌다. 문을 닫아도 바로 식지 않는 온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거에 모든 것의 이름. 찻잔을 내리며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무심코 감쌌다. 나는 그 손끝에 내 맥박의 길이를 맡겼다. 지금 괜찮아? 라는 질문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질문은 이미 물어졌고 대답은 이미 건너갔다. 대답이 건너간 자리에는 머무름의 부표 같은 온점들이 남았다. 혹시 후회할까 봐 두려워요? 그가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느린 거잖아. 맞아요. 느린 게 안전해요. 느리면 더 깊어. 우리는 더 느리게, 더 얕게, 더 길게 깊이를 만들지 않고도 깊어지는 방법으로 서로를 만나고 또 만났다. 손끝이 목선에서 어깨선,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이불 위로 작게 금빛 파편처럼 흩어졌고 금빛이 모두 가라앉은 뒤에야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는 내 머리핀을 조심스레 풀었다. 머리카락이 어둠 쪽으로 쏟아졌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칼을 턱 밑까지 모으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온 향의 잔향이 그의 목선에 가만히 걸렸다. 그 향을 따라 몸이 반보 움직였고 반보의 끝에서 다시 멈춰섰다. 우리는 오늘도 문턱 앞에서 가늠했다. 바닥 장판이 조금 따뜻했다. 따뜻함이 종아리에서 허리 뒤로 허리 뒤에서 어깨뼈 사이로 올라왔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손을 올리지 않고 그 길 위에 손을 겹쳐 놓았다. 올리기보다 겹치기가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겹치는 동안 내 마음속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들이 하나씩 지워졌다. 시간표가 아니라 박자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 좋아. 응. 이 박자. 조금만. 알아. 우리는 말을 덜어내면서도 필요한 단어만 남겼다. 남은 단어들이 방 안에서 둥글게 굴렀다. 둥근 건 오래 굴렀다. 오래 굴러도 모서리가 생기지 않았다. 모서리가 없으니 닿아도 다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다.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합의가 잘 작동한다는 신호였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심장 박자가 또렷했다. 그의 박자가 내 박자와 겹치는 지점을 찾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낮아진 공기가 우리를 포개고 포갠 자리에서 또 파문이 일었다. 파문은 서서히 멀리 갔다가 결국 정확히 되돌아왔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했다. 그가 웃었다.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우리는 같은 말을 고르고 같은 속도로 닫았다. 닫으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법을 알았다. 문턱 위에 여운을 남겨두고 여운이 식지 않게 등잔을 아주 낮게 켜두는 법도 알았다. 이불의 가장자리를 한번 쓸고 찻잔을 서로의 가까운 쪽으로 다시 밀어두었다. 손등을 한번 덮었다가 한 박자 늦게 떼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우리의 합의, 밤, 온도, 여운이 모두 들어있었다. 창문에 맺혔던 얇은 김이 천천히 걷혔다. 김이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라진 뒤에야 아주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내일도 같은 박자. 응. 내일도. 그 말이 방 안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내려앉은 말 위로 바람이 한 번 스쳤고 스친 자리에서 은밀함의 중앙이 오래 조용히 빛났다. 우리는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문을 닫았지만 온도는 바로 식지 않았다. 그건 우리 둘이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였다. 노출이 아니라 박자, 욕망이 아니라 합의, 소란이 아니라 고요로 서로에게 가 닿는 연습. 그날 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첩에 한 줄씩 적었다. 오늘은 소리 낮추기. 오늘은 함께 숨쉬기. 두 줄이 한 장 위에 나란히 놓였다. 어느 쪽을 먼저 읽어도 순서는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등잔이 아주 작게 깜박일 때까지 우리는 멈춤과 머무름 사이를 한 번 더 다녀왔다. 돌아올 때 방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남겨둔 온도가 있었다. 내일의 첫 문장이 그 온기 속에서 이미 조용히 되어지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내려온 뒤 병원에서 간호사가 한 줄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예요. 그 말이 귀에서 천천히 꽃처럼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만 보고 알아차렸다. 됐구나. 아유 됐다. 어머니 손이 따뜻했다. 따뜻함엔 무게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대단하다. 우리 드디어 기도가 통했나 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질문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다시 산사에 올랐을 때 진우가 내 표정을 읽었다. 결과 나왔어요? 응. 그래서? 진우야, 나 임신했어. 그의 연필 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축하해요 라고 말하면 가볍게 들릴까요? 축하해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요. 그날 밤 우리는 말을 아꼈다. 등잔은 낮았고 창엔 다시 얇은 김. 찻잔을 건네다 손등이 겹쳤고 이번엔 머무름이 더 길었다. 속도는 더 느렸다. 확인은 더 자주. 괜찮아? 응, 이 박자. 문턱의 가장자리에 오래 머물면서도 우리는 더 깊은 데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동시에 배웠다. 파문은 넓게 퍼졌고 결국 되돌아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돌아오자 시댁 식탁 위엔 질문이 늘어났다. 이름은 누구 쪽으로? 출산병원은 봄과 가까이가 낫지. 나는 컵을 들어 올렸다. 김이 사라질 때까진 말하지 않기 나의 비밀 규칙. 김이 내려앉아 단정한 한 줄만 올렸다. 저희 박자로 갈게요. 아버님이 또 말하려다 어머님이 팔목을 잡았다. 그 짧은 손동작이 나를 구했다. 남편이 돌아와 내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배워보면 되지. 고마워. 그날 남편의 한 줄짜리 미안이 집 안 온도를 바꿨다. 그는 쉬운 말에서 어려운 말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괜찮지? 애서 미안해. 로 곧 나아질 거야. 애서 어떻게 도울까? 로. 손길도 달라졌다. 서두르지 않고 내 호흡의 길이를 들으려는 손. 그 손을 믿기로 했다. 친척 모임에선 소문 대신 상상이 돌았다. 요즘은 다 과학 좋아하더라. 확인은 안 해? 어머니가 단호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어. 밤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너 그 말 들었지? 응. 나는 안 해도 돼.
고마워. 대신 우리 더 연습하자. 서로 듣는 거. 그날 우리는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냄비에 숨 벽시계의 한 칸, 바람이 창을 긁는 소리. 듣고 나니 가벼워졌다. 확인보다 듣기가 우리를 지켰다. 진우의 메시지는 점 하나처럼 짧았다. 1차 합격. 축하해. 오늘은 내 박자를 믿어. 감사해요. 오늘은 묻지 않아요. 문장만 주고받는 사이 마음은 덜컹거렸지만 덜컹임이 올 때마다 나는 내 손등을 스스로 덮었다가 한 박자 늦게 떼었다. 그 사이 공기까지 따뜻해지는 순간 덜컹임은 잦아들었다. 임신 중기 남편과 함께 산문을 올랐다. 스님이 미소 지었다. 축하하오. 마음이 길을 만들었네. 남편은 공손하게 절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배 안에서 작은 반응이 톡 하고 올라왔다. 느껴? 응. 지금 좋아. 밤엔 가끔 불안이 찾아왔다. 이유 없이 울컥하면 창으로 걸어가 얇은 김을 만들었다. 김이 사라질 때까지만 울고 사라지면 멈췄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를 믿는다. 오늘은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보냈다. 오늘은 당신의 박자를 믿는다. 진우의 답은 늘 같았고 충분했다. 출산 직전 진통은 파문처럼 시작해 너울로 커졌다. 우리는 산사에서 배운 순서를 그대로 꺼냈다. 지금 소리 낮추자. 한 박자 들이쉬고 한 박자 내쉬고.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가 바로 떼기 괜찮다. 조금만 더. 여기까지. 마지막 큰 너울 뒤 첫 울음이 방을 채웠다. 그 소리는 우리가 밤마다 남겨두던 문을 닫아도 바로 식지 않는 온도와 닮아 있었다. 남편이 울었고 나도 울었다. 이름은 바로 정하지 않았다. 먼저 듣는 법을 택했다. 며칠 뒤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너무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짧고 오래가는 이름. 부르지 않을 때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름. 우리는 같은 글자를 썼다. 나는 산사로 짧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 아이 잘 왔어. 내가 가르쳐준 연습 불편하면 말하기, 서로의 속도 멈추자면 멈추기 여전히 유효해. 고마워. 미안해. 잘 살아. 축하해요. 오늘은 당신의 평온을 기원. 편지는 남편과 아이 사진 옆 서랍 맨 앞칸에 겹쳐 넣었다. 덮는 게 아니라 겹쳐두는 느낌으로.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는 저녁마다 창에 김을 올리며 하루를 접었다. 먼저 소리를 낮추고 오늘 생긴 일들을 한 줄씩만 꺼내놨다. 점심에 울컥했어. 회의가 길었어. 낮잠이 짧았는데도 아이가 덜 칭얼거렸어. 말은 짧았고 숨은 길었다. 서로의 손등을 한 번 덮었다가 한 박자 늦게 떼며 괜찮다를 확인했고 그 신호 하나로도 하루의 모서리들이 둥글게 갈렸다. 어느 날 도서관 구석 우리가 임시 산사라 부르던 자리 벽면 시계 뒤에 종이는 그대로였다. 소리 낮추기 5분. 손등 덮기 떼기.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엔 3줄을 더 붙였다. 울음 먼저 안기기. 웃음 함께 오래 머무르기. 침묵 같은 쪽에 앉기. 아이가 하품을 하고 우리는 웃었다. 아이의 리듬은 매뉴얼이 아니라 박자를 요구했다. 우리는 밤의 기술을 낮으로 옮겼고 낮의 기술로 밤을 지켰다. 친지 중 누군가는 여전히 산사 얘기를 그만하자 했고 누군가는 기도의 효험을 반복해서 물었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과거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과 끄덕이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급하게 기울지 않았다. 김이 거치듯 시간이 거치면 이해도 따라왔고 이해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해보다 먼저 지켜야 할 박자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비가 얕게 내리던 어느 날 산사 마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축하해. 고마워요. 여기까지 잘 왔네. 응. 우리는 앉지 않았다. 서서 머무는 법만 확인했다. 손등과 손등이 공중에서 지나갔고 닿지 않았는데도 온도가 있었다. 혹시 알아요? 응. 서로가 아는 만큼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로도 충분했다. 얇은 김 같은 여운이 올랐다가 바람에 천천히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물었다. 우릴 지켜준 게 뭐였을까?
규칙, 그리고 온도, 더, 연습. 우리는 등잔을 켜지 않았다. 창에 얇은 김이 올랐다. 문을 닫아도 바로 식지 않는 온도가 방 안에 오래 남았고 우리는 같은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 오늘은 내일을 품는다. 오늘은 함께 숨쉰다. 둘 중 무엇을 먼저 읽어도 순서는 틀리지 않았다. 밤이 너무 조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김을 만들었다. 주전자의 숨, 벽시계의 한 칸, 서로의 들숨과 날숨이 겹치는 순간. 겹치는 자리에서 아이가 코끝으로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소리는 작고 여운은 길었다. 여운이 길어질수록 여러 진실이 겹쳐도 하나의 박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겠다. 겹침을 겁내지 않는 기술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도. 그날도 마지막에 우리는 같은 말을 골랐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불러들이는 문장이었고 우리는 그 문장을 조용히 오래 올려두었다. 그리고 오래 연습한 사람들만이 아는 속도로 같은 꿈까지 걸어갈 준비를 다시 했다. 창문에 남은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 셋의 숨이 같은 길이로 이어졌다. 바깥이 요란해도 안쪽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비워둔 적이 없었다. 숨과 온도와 리듬으로 채운 채로 우리는 서로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덮었다가 천천히 떼었다. 내일의 첫 문장이 그 사이에서 이미 따뜻해지고 있는 걸 느끼면서